우리 미적분 첫 수업인데 일단 책은 마플 교과서 이걸로 할 거야. 근데 왜 이걸로 하냐면 너는 지금 미적분 처음 하잖아. 그 처음부터 막 기출문제 풀고 이러면은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서 여긴 약간 어떤 단원이냐면 수원수투가 잘 되면 자동으로 잘 되고 앞에가 부실하면 여기도 안 되는 그런 단원이야. 근데 이제 좀 별종들이 있어. 뒤에 뭐 합성함수, 역함수 뭐 이런 것들 몇 개 특정 단원이 있는데 그런 것만 내 책을 주고 나머지는 요 그 마플 교과서 요 책으로 진행할게.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이 사실 안 어려워. 수원수투 잘하고 있으면 여기도 그냥 자동으로 돼. 여기 안 켜져.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만든 걸로 하나 이걸로 하나 큰 차이가 없긴 한데 그래도 지금 처음이니까. 일단 그 8쪽에 수열의 수렴과 발산. 그리고 수원수투에서 했던 거는 다 설명 안 할 거야. 기본적인 것만 탁탁 치고 넘어갈 거야. 수열의 수렴과 발산. 우리 앞에서 수학 2에서 뭘 했었냐? 여기서는 주로 다루는 대상이 함수였어. 근데 여기서는 함수도 뒤에서 다루지만 지금 첫 번째 단원에서는 수열을 다뤄. 우리 수열 수학 1에서 했었지. 그치? 근데 수열도 함수랑 별로 차이 없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 수열은 늘 수 있는 게 1, 2, 3, 4 이렇게 자연수로 제한돼 있지.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함수의 기능을 하나 정의역이 자연수로 n이라고 쓸게. 자연수 n으로 제한된 함수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우리 근데 수렴한다는 거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 고등학교에서 엄밀히 정의 안 하는데 함수가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앞에서 했던 서술은 똑같아. 뭐 0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이런 것도 뭐 고려를 해야 되는 타이밍엔 해야 되고. 근데 이제부터는 뭘로 바뀌냐면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 거의 차이 없거든. 거의 차이 없는데 동일하진 않다는 거. 어떤 면에서 다르냐? 얘는 지금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는 실수지.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쓸고 가. 대신 수열은 연속적으로 쓸고 가진 못하지. 자연수가 통통통 구분이 돼 있으니까. 굳이 말하면 얘는 연속적인 애, 얘는 이산적인 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게 n축, 요게 an이라고 찍어서 나타내는데 수열이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x축에 들러붙는다고 하죠. 그러면 이 극한값이 0이다. 점점 수열값이 0으로 다가간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거는 이 점 자체가 그래프지. 우리 등차 수열 등비수열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릴 만한 거. 이게 성립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설명할 거는 부분과 전체거든. 근데 어차피 이제 수열로만 얘기하니까 이거 치우고 내가 이런 수열을 하나 그려볼게. 요 얘기부터 좀 할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요게 l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 라는 거는 여기에 y는 l을 딱 그린 다음에 이거 생각을 이렇게 해줘야 돼. 그냥 n이 단순히 커진다가 아니고 1, 2, 3, 4, 5 땡땡땡땡땡 집어 넣으면서 쭉 가는 거야. 그냥 단순히 그냥 쭉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넣는 거야. 넣는데 충분히 큰 것들을 넣어가면서 키워보는 거지. 거의 뭐 엄청 큰 거 막 몇 억 더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 몇 억보다 훨씬 큰 숫자들을 계속 무한계를 찍어내는 건데 정확히 수렴한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얘 근처로 몰려든다는 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다가
아주 얇은 호수를 이렇게 꼈다고 생각해. 아주 얇은 호수야. 그러니까 어떤 관이 이렇게 있어. 근데 수열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찍히면서 가는데 충분히 컸을 때, 충분히 커질 때, 충분히 흘러갔을 때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수열 AN이 L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 하나라도 빠지면 일정 시점 이후에 하나라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 아주 얇은 튜브 안에 들어가면, 근데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게 너네 극한을 정의 안 해서 그런데 이 튜브 길이가 0으로 간다가 전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두께가 거의 L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좁아듣는데도 그럼에도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럴 때 L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해 우리가. 괜찮나? 요게 이해가 되면 이것도 자동으로 이해가 될 거야. 내가 요걸 전제할게.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이 L로 수렴한다. 전제가 돼 있어. 그러면 일정 시점 이후에 뭐 하나, 둘, 셋, 넷 바로 다음 항 이렇게 n이 쭉쭉 커지겠지. n은 1씩 커질 때 여기 인덱스가 1씩 커지니까 모든 항들을 다 얘기하면서 넘어갈 거 아니야? 그게 전부 다 L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뭐가 그냥 맞는 말일 거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2n도 L이다가 맞는 말이야. 너네 근데 여기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 n보다 2n이 큰데요? 이딴 게 아니고 얘는 짝수 번째 항들을 언급하는 거지. 2, 4, 6, 8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모든 것들이 L이라는 튜브 안에 들어있으면 일정 시점 이후에 모든 것들이 L이라는 튜브 안에 들어있으면 두 칸씩 건너뛰면서 가는 것만 모아봐도 전부 L이라는 튜브 안에 들어있겠지. 요거는 맞는 말. 대신 요거는 그냥 틀린 말. 얘는 정확히 두 칸씩 건너뛰는 애들만 관찰할 때 걔네들이 요 튜브 안에 들어있다. L로 다가간다라고 할게. 그냥 L로 수렴한 걔네들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얘가 할 수 있는 말은. 근데 그걸로 모든 애들이 안에 들어있다 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지. 부분과 전체. 굳이 말하면 얘가 전체고 얘가 부분인 거지. 이해되나? 자, 예를 들어서 쉬운 거부터 하자. 이거 맞을 같으니까. 맞지? 왜? 2n번째. 그러니까 n이 1씩 커지는 자연수인데 그러면 여기 인덱스는 2씩 커질 거 아니야. 통통통통 이렇게 튀어가겠지. 걔네들이 L로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4칸씩 건너가면서 4, 8, 12 이런 애들만 쭉 모아봐도 여기 안에 얘네가 포함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 대신에 뭔 틀린 말? 요건 틀린 말이겠지. 얘가 더 넓은 애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우리 수열에서 했던 그 서술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딜 정확히 지칭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3이야. 그러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1도 3이어야 해. 얘는 얘보다 크고 뭐 작고 이런데요? 아니라고. 무한대는 이미 충분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얘든 이미 한없이 커져 있는 건 맞아. 근데 언급하는 부분이 얘는 전부 다 한 칸 건너가면서 전부 다 찍는 거지. 얘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둘은 동치야. 필요 충분이야. 얘면 얘고 얘면 얘야. 오케이? 이거 이해되나? 괜찮아? 그러니까 요 안에 n이 들어있는지 뭐 n 플러스 1이 들어있는지 n 마이너스 1이 들어있는지 뭐 2n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가 막 크다 작다의 얘기가 아니고 어디를 쓸고 지나가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요거 이해되나?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수렴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쭉 넘어가서 11쪽 할 말 없음. 그냥 함수의 극한에서 적용되는 성질, 수열에도 거의 유사하게 적용된다는 거. 대신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는 x가 이렇게 커지는 반면에 수열의 극한은 통통통통 이렇게 간다는 거지. 1씩 커지면서. 오케이? 그리고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것도 다 똑같아. 아 근데 요 얘기만 해야겠다.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a로 가는 극한이 있었고 x가 무한대로 가는 크게 이렇게 두 개가 있었지. 어떤 값으로 다가가는 극한과 무한대로 다가가는. 근데 이거 잘 들어봐. x축에서는 여기가 뭐 a라고 할 때 얘로 이렇게 한없이 다가가는 게 가능하지. 왜냐면 a 근처에서 f 함수가 정의가 돼 있으니까 실수 구간에서는. 근데 수열은 축이 이렇게 있어도 사실 이 축이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여기에 정확히 뭐만 의미가 있는 거야? 자연수점들만 이렇게 의미가 있게 정의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n이 2로 간다? 이런 극한이 있을 수가 없어. 왜? 2 근처에 수열이 안 찍혀 있거든. 1은 2 근처 아닌가요? 극한이 그게 아니지. 한없이 다가가는 게 극한이지. 그래서 수열에서는 정확히 뭐만 배우냐? 무한대로 갈 때 안 배워. 그러니까 훨씬 쉽다는 거지. 대신 이런 부분과 전체 관계 이런 것만 좀 주의해서 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나머지는 다 똑같아. 수투랑. 오케이? 문제 빠르게 두 개만 풀고 넘어가자. 보기 4에 1번 극한값 2. 보기 5에 1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지. 보기 5에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돼 있지. 우리 이거 사실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 빼기 x랑 다를 바가 없어. 똑같이 힘이 센 애들을 근사 계산을 할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힘이 센 애는 요 속에선 얘지. 그러니까 이만큼은 사실상 뭐랑 비슷해? n이랑 비슷해. 그럼 n 빼기 n은 0이니까 근사 실패 상황이지. 그치? 우리 저렇게 근사를 했을 때 0으로 날아가면 근사하면 안 된다고 했어. 너네 실제로 얘는 이 값이 그러니까 이 값이 만약에 는 0이라고 하면 요 극한값 말고 요 식은 0이라고 쓰면 그건 잘못된 말이잖아. 그치? 얘하고 얘는 실제로 똑같지 않지. 근데 그게 만약에 근사를 해서 0이 아닌 형태가 나. 예를 들어서 근사를 했더니 n 플러스 1이 나와. 그러면 n 플러스 1 빼기 1은 1이니까 0이 아니지. 그때는 써도 돼. 근데 근사시켰을 때 0이 되면 그때는 쓰면 안 된다고 했지. 하면 될 때랑 안 될 때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근사 실패 상황이야. 그래서 이걸 지우고 다른 계산법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유리화지. 여기서 뭐야 제곱 빼니까 n 그리고 밑에는 루트 이거 더하기 n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서 똑같이 아까 요 놈이 이랬잖아. 그치? 그럼 지금은 근사했을 때 0이 아니고 2n이 되지. 왜? 아깐 빼기였는데 합차 공식 이용해서 유리화하니까 더하기로 바뀐 거잖아. 그럼 분모는 2n이랑 비슷하다고 써도 잘 된 거야. 근사가 무리 없이 잘 된 거야. 근사 계산이. 그래서 이 값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요거 괜찮나? 이거 그냥 계속 하던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무조건 내신을 본다. 그럼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우리 꼴 파악을 했을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였잖아. 지금 꼴이. 이게 수렴하려면 요게 무한대로 가는 정도, 그러니까 확 커질 건데 어쨌든 커지긴 하는데 그 정도와 얘의 정도가 같아야 차이가 일정하다고 할 수 있지. 지금 요 무한대와 요 무한대의 차이가 수렴한다는 거잖아. 차이가 어떤 값으로 일정해진다라는 거지. 점점 가면 갈수록. 그치? 그러면 얘랑 얘가 사실상 같은 급의 무한대여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수렴하면 근사실패 상황이 나올 거야. 거의 같은 무한대니까 빼면 0으로 날아가겠지.
그치? 다시 정확히는 빼서 0이 아닌데 지금 나는 힘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야. 요 무한대랑 요 무한대가 같은 급, 얘가 n이면 얘도 n 정도 되는 무한대일 거니까 항상 근사 실패 상황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런데 우리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는 무한대로 가는 극한 얘든 간에 항상 최고로 힘이 센 친구, 최고차지 그냥. 뭐 뒤에 이제 초월함수,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서는 최고차라는 말을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힘이 제일 센 애 위주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얘가 힘이 제일 셌고 여기서는 얘가 힘이 제일 셌어. 근데 그게 지금 서로 힘이 동등해서 죽어버린 거지. 그치? 그러면 그 다음으로 힘센 애가 1등이 죽으면 2등이 1등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좀 무서운 말인가? 얘가 그 다음을 담당하겠지. 맞아? 아까 근사 계산이 힘이 제일 센 놈 말고 나머지를 무시하자였잖아. 이번에는 여기까지 고려하고 나머지를 무시하자는 거야. 1차보다 낮은 차수를 무시하자는 거지. 근데 없애는 것도 무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면 다시 뭔가를 쓰는 것도 무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더하기 4분의 1을 왠지 쓰고 싶은데 이걸 써도 괜찮다고. 이 뒤에 뭐가 있든 상관이 없으니까. 무시한다는 게 그런 거지. 있던 걸 없애거나 없던 걸 딴 걸로 바꾸면 다 무시한다는 거잖아. 그치? 하필 4분의 1을 쓴 이유는 이게 완전 제곱식이거든. 그럼 얘가 뭐야? 근사적으로 n 플러스 2분의 1과 같겠지.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 2분의 1. 이렇게. 최고차가 힘이 가장 센 애들끼리 서로 죽어줘야 수렴할 수 있어. 같은 급의 무한대야. 그러니까 근사실패 상황이 나올 거야. 걔네가 죽었으니 그 다음으로 힘센 애를 고려하자. 같은 말? 그 놈보다, 정확히 요 놈보다 힘이 약한 애들은 무시하자는 거야. 쟤까지만 고려하고. 그러니까 더하기 4분의 1 쓴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결과 2분의 1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 괜찮나? 자,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 대소관계 3번. 이거 샌드위치 알지? 근데 여기 조심할 거. 지금 제일 위에 항상 모든 정리나 규칙은 전제가 제일 중요해. 수렴 전제가 돼 있지. 수렴 전제가 돼 있을 때 요거든 뭐가 성립하냐?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bn과 극한 값이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한다 라고 알려져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수렴 전제는 왜 깔았냐? 수렴을 해야 극한 값이 껴있는 식을 쓸 수가 있잖아. 그치? 얘가 다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면 이걸 쓰는 의미 자체가 없지. 이게 값이 아니니까. 우리 그때 그 얘기도 했어. 원래 극한 값은 있어야 이 표현 자체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를 썼다는 건 극한 값이 있다는 거고. 무한대로 갈 때는 그러니까 무한대랑 무한대 대소 비교는 못해. 우리가 말한 여기서의 내가 말한 그거는 파워에 대한 얘기야. 대소 관계가 아니고. 그치?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지. 뭐 이런 얘기 지금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 여기 등호가 없는데 여긴 왜 들어오냐? 이거는 사실 그 수투에서 했던 내용을 알면 이것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요거하고 요거는 정확히 AN과 BN의 목적지 같은 개념이지. 어디로 다가가는지 그 타겟 대상. AN이 5가 아니어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5일 수는 있어.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찍히는 거지. 똥똥똥똥똥똥똥똥. 맞아? A하고 BN이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항상 BN이 크대.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면 여기 어떤 n이 있다고 칠 때 여기의 y값이 AN, 여기의 y값이 BN 뭐 이런 구조라는 건데 이런 구조에서도 목적지는 같을 수 있다는 거지.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거 쓰면 될 것 같아. AN이 n분의 1
n 제곱분의 1이라고 하자. bn이 n분의 1. 너네 n제곱분의 1이 커, n분의 1이 커? n이 자연수라고 할 때? 1을 제외하고는 얘가 무조건 더 크지. 얘가 무조건 더 크지. 도움을 약간 받기 위해 실수 그래프를 그리면 1, 요게 y는 x분의 1, y는 x제곱분의 1이라고 하면 1이 아닌 어떤 n을 넣었을 때 요 값이 n분의 1, 요 값이 n제곱분의 1이잖아? 그치? 근데 둘 다 n이 커지면 결국 어디로 가? 그치? 0으로 다가가지. 목적지는 같을 수 있다는 거야. 대소관계가 달라도, 그러니까 같지 않아도. 둘 다 어디로 0으로 쭉 빨려 들어갈 거 아니야, 결국은. 그치? 얘는 목적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등호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뭐야? 부등식에 등호가 있건 없건 우린 뭘 할 수 있다? 수렴한다는 전제하에 극한을 취할 수 있다. 근데 극한을 취하면 정확히 뭐가 된다? 등호가 없던 등호도 생겨야 된다는 거지. 없던 등호도 생겨야 된다.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많이 쓰는 게 이런 구조야.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거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bn, cn이 이렇게 있대.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요게 l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l이래.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 요 부등식에 이거 취하다라는 얘기지. 뭔가 행동을 하다 이런 얘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보낼 거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그리고 가운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극한을 붙일 때는 뭐가 생겨야 된다? 부등호에? 등호가 생겨야 된다. 근데 만약에 얘가 L로 수렴한다는 게 정보가 주어졌고 얘도 L로 수렴한다는 게 정보가 주어졌으면 자연스럽게 얘도 L로 수렴해야 된다는 거는 확정이지. 이거 샌드위치 정리. 보통 극한을 구할 때, 극한 계산할 때, 이거 잘 들어봐. 극한 계산을 하려면 그 수열의 식이 실제로 있거나 이런 식으로. 식이 없다면 무조건 적어야. 둘 중 하나, 이분법적으로. 식이 있으면. 근데 있는 경우가 훨씬 많지 당연히. 요거. 없다? 그러면 적당히 걔가 껴있는 부등식을 잘 적는 거야. 괜찮아? 요 샌드위치로 되게 유명한 문제들이 많아. 뭐 이런 거 하나 해볼까? 기출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아마 책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게 y는 탄젠트 x 그래프야. 탄젠트 x 그래프인데 탄젠트는 우리 점근선을 봤지. 이렇게 세 개만, 밑에는 일부러 안 그린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의미부여할게. 얘가 첫 번째 조각, 두 번째 조각, 세 번째 조각, 그 다음 뭐 네 번째 조각 땡땡땡땡 계속 찍히겠지. 그치? 자, 근데 여기다가 y는 1을 거. 그럼 여기 교점이 여러 개 생기겠지.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a1이라고 하지. a1은 4분의 파이라고 눈에 보이기도 해야 돼. 두 번째, y는 2도 거.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조각이랑 만나는 걸 a2라고 하겠대. 이번엔 a3을 거. a3이 아니라 y는 3을. 그럼 만나는 점의 x좌표가 a3이래. 이런 식으로 n번째 조각과 y는 n의 교점 x좌표를 an이라고 정의를 하겠대.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n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아무 뭐 이렇게 하자. n분의 an. 요 극한 구하래. 괜찮아? 이거 일단 정확히 말하면 이거지. 탄젠트 an이 n이다. 근데 첫 번째 조각은 여기가 0이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쭉 x좌표 점근선들하고 특이점들이 적힐 건데, 요거 end 실제로 뭔가를 넣었을 때 3이 나오도록 내지는 n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입력은 무궁무진하게 많잖아. 근데 난 정확히 그것들 중에 n번째 조각과 만나는 걸 적어줘야 되니까 이것도 구간 어디 사이에 있는 건지 명확하게 적어줘야 돼. 이렇게 적으면 되나? n이 1일 때는 구간이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 여기. n이 2일 때는 구간이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사이, n이 3일 때는 여기, n이 4일 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 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an이 요 수열의 정의인 거지. 그치? 자, 이걸 계산하고 싶어, 내가. 계산하고 싶어? 근데 그러면 an이 있어야 되잖아. an. 근데 an을 끄집어내려면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정리하는 법이 없어. 물론 탄젠트의 역함수를 알면 적을 수 있는데, 그리고 탄젠트가 애초에 역함수가 없기도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끊어서 써야 돼, 그거 하려면. 괜찮아? 그러니까 식을 쓰기 어렵지. 그치? 근데 내가 뭔 들고 있냐? 요 부등식은 들고 있지. 괜찮나? 그래서 원래 정석적인 풀이가 뭐냐면 요거 구하고 싶어? 그럼 그게 낀, 정확히 얘가 가운데에 낀 부등식을 적어. 양변을 n으로 나눈 거야. n은 자연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뀔 일도 없고. 자, 여기서 n을 어디로 보내면 되겠어? 무한대로 보내면 되겠지. 그러면 얘 얼마로 수렴? 1로 수렴. 얘 얼마로 수렴? 1로 수렴. 그럼 너도 무조건 1로 수렴. 샌드위치 정리. 이렇게, 이게 정석풀이야. 괜찮아?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풀이도 가능해. 이거는 정석적인 풀이, 논리적인 풀이 아니야. 근데 논리적인 풀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는. 이게 기출에 이미 나온 바가 있어서. 지금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할까? 내가 원래 이렇게 안 옮겨도 되는데 너네 이해하기 쉽게 좀 옮겨서 얘기할 거야. 얘는 요점이랑 상대적인 이치와 같지. 얘는 요점이랑 상대적인 이치와 같지. 그치? 그럼 봐봐. 이 조각들은 물론 다 달라. 다른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탄젠트와 더 위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구조적으로 점근선에 점점 다가갈 수밖에 없지. 그치? 이거 이렇게 적어도 좋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어디로 다가간다? 점근선의 좌측으로 나아간다. 근데 여기 점근선이 아니라 각 조각마다 점근선이 다르지. 그게 요거지 지금. n-2분의 1 파이에 마이너스로 다가간다 라고 적어도 괜찮아. an을 적어 취급하는 거지 그냥. 그러면 실제로 이 극한값도 1이 딱 튀어나오고. 괜찮나? 사실 이 부등식보다 이게 좀 더 좋은 시각이야. 왜? 이건 그냥 이 사이에 있다 하고 끝내는 건데 나는 정확히 얘 쪽으로 다가가라는 의미까지 부여한 거잖아. 근데 어떻게 풀든 괜찮다는 거. 논리적인 거는 만약에 너네 서술형을 써야 돼. 그럼 이렇게 써야 돼. 대학교 논술이나. 근데 문제 풀 땐 이렇게 풀어도 좋다 이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 틈이 점점 작아지는 거는 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너네도 그렇게 보이잖아. 당연한 얘기지. 점점 이쪽으로 다가간다. 그리고 커지면 커질수록 한없이 들러붙겠지. 그러니까 이 점근선의 방정식과 거의 다를 바 없다 정도로 근사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것도 굳이 말하면. 오케이?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마플 개념 익힘 1번. 근데 1번 말고 이걸 하고 싶은데. 그 너네가
다 틀리게 풀만한 거. 일단 1번부터 이렇게 위에서 하자. 자, 들어봐. 내가 발전 문제 3번 있지? 3번에 2번을 먼저 풀고 1번을 풀게. 2번을 먼저 풀고 1번을 풀게. 리미트 발전 문제 0003 요거에 2번 a n, bn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1은 2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2배의 bn 요게 9 이렇게 돼 있지? 자 요거 있지? 밑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이라는 극한을 쓸 거야. 1이라는 상수함수를 찍어 놓고 정확히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상수함수를 찍어 놓고 n을 무한대로 보내라는 거지. 그럼 극한값 얼마야? 그냥 1이지. 이거 왜 썼냐? 이거 둘이 더하려고. 더하면 어떻게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3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제 이 생각이 들 거야. 아니 뭐 저따구로 해야 되나? 맞아. 안 해도 돼. 왜? 우리는 막 논술을 쓰는 게 아니지. 이거 잘 들어봐. 잘 들어. 얘랑 1 빼서 2면 너는 3이잖아. 극한값이 3이잖아. 맞아. 맞아. 근데 이건 틀려. 이거는 너 극한값이랑 너 극한값 더한 거잖아. 이건 틀려. 왜? 수렴 전제가 안 돼 있잖아 지금. 물론 저 앞에 3이라는 걸 수렴하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무조건 되는 게 맞지. 왜? 잘 들어봐. 얘가 수렴하면 얘가 9가 되기 위해 얘도 수렴해야 돼. 당연한 거지. 그치? 여기서도 얘가 1로 수렴하는 애잖아. 그냥 1 자체는 1로 수렴한다고 보자. 결과가 수렴하지. 그럼 여기도 수렴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3이야. 그냥 이딴 계산 필요 없이 해도 돼. 괜찮아. 근데 만약에 요 멘트 없이 이 멘트 없이 이것만 적혀 있다. 근데 거기서 알파 더하기 2베타가 9다 이딴 걸 쓰고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수렴 전제가 안 돼 있잖아. 그럼 함부로 못 쪼개. 너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왜 2번 풀고 1번 푼다고 했는지 알까? 1번에서 지금 이 상태로 알파 더하기 2베타가 9요 2알파 더하기 베타가 92요 이렇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안 돼. 틀려 그냥. 대신 수렴을 보인 상황 이후라면 괜찮겠지.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만 쓰자. 수렴하고 뭔가를 엮어서 수렴 이 상태면 너도 그냥 수렴해야 돼. 수렴하고 뭔가를 엮어서 더해서 발산이야? 그럼 너 발산이었겠지 뭐. 근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지우자. 이거 안 중요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겠어? 이런 상태가 중요하겠지. 발산 더하기 어쩌고를 했는데 너가 수렴이야. 그럼 너도 발산이어야 돼. 아니, 색깔이. 그리고 발산 곱하기 어쩌고가 수렴이야. 그러면 여긴 뭐 들어가야 돼 정확히? 0으로 수렴 내지는 발산이 들어가야 돼. 아 근데 이거 좀 이해가 되려나? 이거 그러니까 정확히 수렴이려면 0으로 수렴해야 돼. 발산인 거를 수렴시키려면 뭔가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니까. 근데 이건 그냥 일단 지울게. 그러니까 다른 양상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적당히 막 짝수항, 홀수항 이렇게 뜯는다거나.
그 예시들은 뒤에 충분히 나올 거니까. 자, 일단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문제 마무리 해볼게. 요걸 보고 AN 3이다. 맞아. 그리고 AN이 3으로 수렴하니까 뜯어서 수렴 확정 지어. 아니, 뜯어서 확정 짓는 게 아니지. 그냥 안 뜯어도 그래야 해. 그니까 뜯어. 3. 그럼 얘도 얼마로 가야 돼? 3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3이다가 된 거야.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냐?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3이랬으니까 이거 둘을 빼. 수렴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요만큼이 수렴하는 덩어리고 이게 수렴하는 덩어리니까 이거끼리 연산하는 건 괜찮지. 허용되는 거지. 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배의 bn이 6인데 상수는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너가 3이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괜찮아?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도 원래는 어떻게 푸는 게 베스트냐면 이거 내가 사실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알파 베타 도라고 하면은 답은 맞거든? 근데 그러면 너네가 나중에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미리 튼튼하게 쌓고 가자고 하는 거니까 아는 내용이고 쉬운 내용이도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해. 알았지? 자,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치자. 근데 위에 수렴 전제가 없지. 알파 베타 두면 안 돼. 이럴 때는 수렴 전제가 없으니까 쪼개서 계산하면 안 된다고. 리미트 사칙연산 법칙은 수렴하는 덩어리끼리의 계산을 허용하는 거지. 이렇게 너가 눈으로 끊어봤을 때 얘가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고 얘도 수렴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그 상태에선 끊어봐도 된다고.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근데 지금 구하는 게 뭐야? AN 더하기 BN? 야, 이 덩어리 전체랑 이 덩어리 전체는 계산이 허용된 거지. 둘 더해. 더하면 얼마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 더하기 3bn이지. 이게 얼마? 99. 그럼 원하는 극한은 33이 답이겠네. 이게 가장 심플하게 푸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것도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내가 요 극한에다가 2배 해서 여기서 뺄게. 요 극한 양변에 2배 해서 여기다 뺄게. 그러면 정확히 뭐가 되냐? 수렴하는 극한끼리 계산이니까 허용되는 거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4배에서 2 빼면 7bn. 요게 28 빼는 거니까 얼마야? 64? 어? 뭐야? 62? 에? 잠깐만. 뭐야? 4배 해서 빼기로 36을 빼야 되지, 그러면. 아, 머리가 안 돌아. 54? 아니, 뭐야. 아, 잠깐만, 미안해. 마음이 급해가지고. 미안. 2배에서 빼는 거지? 2배에서 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좌변은 3bn 남을 거야. 그리고 수렴하는 계산, 극한끼리 계산이니까 허용도 되고. 그리고 18에서 90을 빼는 거지. 72. 마이너스 72.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가 성립한다고 구한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4라고 구한 거니까 이때부터는 깡패야. 왜? 이만큼이 수렴하지. 근데 결과도 수렴이지. 그럼 너도 수렴했었어야 돼. 이게 확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얘를 알파, an 극한값을 알파, bn 극한값을 베타라고 놓고 알파 더하기 2베타가 9다, 2알파 더하기 베타가 90이다 놓는 게 허용이 돼. 물론 그냥 머릿속으로 이 정도를 확인하고 가는 거 좋아. 너는 이거 덩어리끼리의 계산은 계속 허용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여기서 2배 해서 빼면 어쨌든 bn만 남는데 bn이 얼마가 써질 거 아니야? 그럼 bn 수렴하네? 이거 수렴이네? 그럼 너도 수렴이네? 그럼 쪼개도 되겠네. 이런 판단도 괜찮지? 그치? 절대 그냥 아무 말 없는데 알파, 베타 박아놓고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 알파, 베타로 수렴한다는 걸 니네가 이걸로 확인을 한 후에 해야 된다는 거지. 괜찮나?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가자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개념 익힘 2번. 이것도 되게 유명한 문제지. 수투에서도 많이 나오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 너네 이거는 그 극한 표현을 쓰면 내가 아까 리미트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수렴을 전제하는 거라고 했지. 근데 거기서의 유일한 예외, 이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한대는 유일하게 등호를 허용해. 예외야. 근데 그렇다고 얘가 값이냐? 그건 절대 아니야. 얘는 여전히 상태야. 계속 커지는 상태. 근데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산하는 예시가. 그래서 유일하게 예외를 허용을 하는 거야. 자, 이거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 얘가 3이다. 여기서 이 정도 꼴 파악은 할 수가 있지. 너가 발산이잖아. 발산. 그럼 너도 정확히 얘가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이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얘도 무한대로 발산해야겠지. 그치? 이런 상황에서는 얘를 각각 쪼개서 계산하는 게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얘는 수렴 전제가 된다 안 된다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수렴이 안 된다고 확정을 지은 거지 지금.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많이 쓰이는 계산법이 이거를 센스 있게 활용하는 거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이러면 수렴하는 극한으로 바뀐 거잖아. 둘을 뭐해? 곱하자. 곱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an분의 bn, 요 놈이 0이니까 얘 수렴이지? 수렴이지? 너도 수렴해야겠대. 얼마로 수렴해야겠네? 1로 수렴해야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알게 된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이 1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내가 지금 좀 일부러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너네가 이미 잘하고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너 1 해도 괜찮아. 근데 애매할 때 확실히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돼. 수렴하는 덩어리 채로만 계산할 수 있어. 쪼개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뭉탱이 채로 가야 돼. 오케이? 그걸 모르면 쪼개면 안 되는 거고 알면 자유롭게 쪼개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개념 익힘 3번 안 할 거야. 알아서 해. 무한대는.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나 하나 볼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여기 없나? 변형 문제 8번만 볼까? 변형 문제 8번에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근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하래. 알파 n분의 1 더하기 베타 n분의 1인데 이거 누가 봐도 의도가 뭐야? 근각계수 관계 써달라는 거지. 그러면 밑에는 뭐고? 이 자리에는 두 분의 곱이니까 n제곱 플러스 n인데 센스 있게 n만 쓰자. n제곱만 쓰자. 위에는 2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1인데 센스 있게 정확히 이렇게 근사 표시까지 해줄까? 힘이 제일 센 애만 남겼다? 얼마? 2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그 다음에 개념 익힘 4번. 이거는 수학 1에서도 많이 했던 건데 어쨌든 시그마든 리미트든 그 속에 식이 들어있잖아. 그 식에 점점점 요게 있는 경우는 절대 그냥 두면 안 돼. 무조건 다 하나의 깔끔한 표현으로 바꿔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왜? 지금 써있는 게 뭐거든? 1부터 몇 가지 합이거든. n까지 합이거든. 1부터 n까지 합 뭐야? 시그마 가상의 문자 k를 잡아가지고 왜 가상의 문자라고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요거지 분자에 있는 게. 얘는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알고 있어.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쓸 거냐? 너는 지금 상황에선 2분의 1 n 제곱과 다를 바 없어 라고 쓸 거야. 근사 계산한 거지.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차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답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괜찮지? 뭐 옆에 거는 6분의 1, 3분의 1 되려나 옆에 거는? 변형 문제 11번을 둘 다 해볼까? 변형 문제 11번? 변형 문제 11번에
A1은 1, A2는 4. 그리고 모든 자연수 A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 되지? 그렇지? 이거 n에 1부터 넣을 수 있잖아. A1과 A2의 차이. 그러면 A2의 다시 n이 1일 때는 A2와 A1의 차이, A3과 A2의 차이, 그리고 n이 2일 때 집어넣으면 쓸 필요가 없지 지금? 한 번만 써줄게. 이렇게 이웃탄항의 차이가 전부 같다는 거지. 같은 말. 등차, 수열. 그러면 바로 알 수 있는 거. AN식이 공차가 얼마고? 3이고 1 넣었을 때 1 나오도록 설정해야 되니까 빼기 2 이렇게 적으면 되나? AN이 요거야.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봐봐. 여기 지금 1부터 n까지 더한 게 분모에 깔려있고 분자에는 an이랑 an 플러스 1 들어가 있지. 이거 머릿속에 공식 쓰면 2분의 n 플러스 1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지. 요 상황이기 때문에 근사계산 2분의 1 n 제곱. 그 다음에 an은 3n, an 플러스 1도 3n. 왜? n 플러스 1 넣으면 그대로 3n 플러스 몇 될 건데 뒤에 몇은 안 중요하잖아. 왜? 최고차만 뽑을 거니까. 답 얼마? 18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2번도 할까? 2번 같은 AN이. 근데 2번은 그냥 등차수열 전제가 돼 있네. 2번이 더 맛있겠다 문제가.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일단 쭉 펼쳐놓자. 첫 지항이 2고 공차가 3이래. AN은 3n 빼기 1. SN은 2분의 3 n 제곱 플러스 2분의 3 n인데 2분의 1n인데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거 쓸 필요도 없구나가 느껴져야 돼. 왜? 난 어차피 뭐만 필요하거든? 최고차만 필요하거든. 그러면 근사계산을 적용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답 5번. 자, 그 다음에 개념 익힘 5번. 이것도 처음이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줄 건데 내가 언제 어떤 풀이를 할지는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둘 다 알고 있어. 둘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익힘 5번에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1 빼기 n. 벌써 근사실패 상황인 게 보여야 하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이건 어색한 게 아니라고 했지. 근사실패는 유리화하자. 유리화하는데 내가 여기 2n이라고 바로 쓰는 거 동의될까? 왜지? 아까 근사시켰을 때 머릿속에서 근사시켰을 때 이거랑 뭐랑 비슷했지? 요게 근사적으로 n과 비슷했지. 그치? 근데 지금 켤레 곱해가지고 가운데가 뭘로 바뀐 거야? 더하기로 바뀐 거잖아. 더하면 2n이 되니까 근사 성공이지 지금. 그리고 위에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4n 플러스 11인데 4n이라고만 적자. 필요한 것만. 답은 얼마? 2. 요게 솔루션 1번.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근사 실패였지. 최고차가 죽기 때문이지 서로 상쇄돼서. 그러면 그 다음 놈 누구야? 너까지 봐줄게 내가. 그냥 2. 앞에 게 n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괜찮나?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4번. 이것도 여러 가지로 그냥 보이는 대로 풀어볼게. 2차 방정식 이거 양의 실근 AN이라고 하죠. 야, 근데 이거 양의 실근 찾을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왜?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라는 깡패 같은 방법이 있잖아. 근해 공식 쓰자. x는 짝수 근해 공식 쓸까? 1분의 마이너스 n 뿔마 루트 머리가 아파. n제곱 플러스 4n 요건데 양수여야 되니까 요거를 골라줘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an이 뭐야? 좀 예쁘게 이렇게 쓰자. 루트 n제곱 플러스 4n 빼기 n. 왜 그런지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두 번째 풀이 요 1번. 근데 당연히 일단 나중에 비교하자. 1번 그 다음에 2번. AN이 이거 근이라며. 그치? 집어넣어. 괜찮나? 이거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돼. 근데 그냥 내가 눈에 보여서 하는 거야. 양변을 n으로 나눌게. n으로 나누면 n분의 an 제곱 플러스 2an 빼기 4는 0이지. 0을 n으로 나누면 0이니까. 그치? 자, 근데 잘 들어봐. 내가 여기다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야. 자, 잘 들어. 이거 원래 이거는 잘못된 풀이야. 왜냐? an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거지. 문제 봐봐. 구하는 게 뭐야? 리미트 n 무한대로 할 때 an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잘 들어봐. 약간 사기꾼 같은 논리인데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니까 극한을 함부로 보내면 안 돼. 근데 문제에서 이걸 구하랬지. 이거 고등학교 수학이잖아. 답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보낸 거야. 뭐를 전제하고 한 거냐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이 값이 있겠지요 라고 전제하고 한 거야. 오케이?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이 풀이는 못해. 근데 어쨌든 답이 있을 거니까 그냥 전제를 한 거야, 내가. 괜찮지? 되게 민감한 문제야, 이거. 논술 같은 데서는. 자, 근데 그럼 무슨 풀이가 가능하냐? 얘 무한대로 보낸 거 꼴 파악해봐. 얘 어디로? 무한대분의 알파 제곱이지. 그럼 이거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지. 그치? 얘 어디로? 2알파로 가겠지? 얘는 그냥 마이너스 4. 그래서 알파가 2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긴 한데 수렴한다는 전제 하에 풀고 있는 거지, 이거 지금. 그러니까 마치 아까 여기서 이걸 함부로 쪼갤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내 맘대로 일단 쪼개볼래 라고 고집을 부린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거는. 오케이? 답이 있을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한 거지, 그냥.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수능 문제풀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 수능 문제 막 수렴, 발산 이딴 거 엄밀하게 안 나눠. 어차피 수렴하는 거로 나와. 근데 그래도 너네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네 나중에 공부하기 편하라고, 대학 가서. 오케이? 자, 개념 익힘 6번. 요거 내신 스타일이긴 한데, 근데 이게 내신 스타일이라고 나쁘다, 뭐 수능 스타일이라고 좋다 이러면 안 되고. 근데 이거 왜 하냐면 내가 이 문제를, 나 내신 안 했으니까 이 문제를 수능 문제 볼 때 처음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수능 문제는 이런 게 그때 없었어가지고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 뭐야, 다 빠져 이거.
이거 그냥 아이디어를 알아야 되는 거라 그냥 기출문제 비슷한 거 뭐 있기도 했고 그냥 루트 n제곱 플러스 n의 소수 부분. 이거는 사실 뭐랑 가장 직결되냐면 가우스 있지, 가우스. 2.5의 소수 부분인 얘를 합리적으로 뽑아내는 방법은 2.5에서 얘를 이렇게 빼는 거야. 정수 부분 빼면 소수 부분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막 가우스 씌운 걸 뺀다? 그럼 너무? 하기가 싫지? 그래서 머리를 약간 굴리는데 정수 부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산적으로 찍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얘가 대충 여기 찍혀 있다. 그러면 저 값에서 뭘 빼면 얘의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그치? 요 숫자를 빼면 되지. 괜찮아? 근데 들어봐. 내가 이 숫자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니까 이 초록색 숫자도 얼마인지 모르지. 얘를 구하기 위해 얘가 필요한 상황이야, 지금. 그치? 얘를 구하기 위해 얘가 필요한 상황이야. 얘가 더 우선시 되는 놈이지. 순서가, 결정되는 순서가.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뭔 짓을 할 거냐? 여기다가 n 뿔 1, n 뿔 2 이런 자연수들이나 정수들을 미리 써놓을 거야. 다시. 보라색이 먼저 주어지고 그거에 따라 초록색인 정수 부분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얘가 먼저 있어야 무슨 말을 하는 건데 그거 다 쳐내고 일단 정수점 찍고 이렇게 쓰겠다고 내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제곱을 때릴 거야.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얘는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 이거 왜 했는지 알겠어? 요거 보라색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결정되는 순서를 바꾼 거야. 원래는 저 보라색이 결정되면 주어지면 거기서 초록색을 찾자 인 구조인데 초록색을 미리 쫙 펼쳐놓고 보라색 여기였었네 라고 껴넣겠다고.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얘 제곱이 들어있지. n제곱 플러스 n은 n제곱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잖아. n이 자연수니까. 그치? 그니까 얘의 소수 부분은 뭐였어? n제곱 플러스 n에 루트 씌운 거 빼기 n이라고 쓰면 되겠지. 비슷한 예시로 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0이라고 할까? 얘는 어디 있는 수였겠어? 정확히 여기 있는 수였을 거야. 왜? 얘 제곱이 이거고 얘 제곱이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오씨 큰일 났다. 여기 아니 미안 여기가 아니지? 쏘리 여기가 아니고 그리고 요거 제곱 때리면 n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얼마니? 16일 건데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정확히 이거의 제곱이 요 사이에 들어있으니까 요 놈은 여기 들어가야겠지? 그러니까 얘의 소수 부분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서 뭘 빼면 돼? 요걸 빼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괜찮나? 어쨌든 그래서 지금 구하는 건 이거고 답 2분의 1 an 극한 2분의 1 괜찮나? 17번에 1번 루트 n제곱 플러스
1의 정수 부분을 AN이라고 하겠대. 그래? N. 구조를 바꿔서 찾자고 했지. 원래는 보라색 먼저 주어지면 초록색을 찾는 건데 초록색이 이산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쫙 펼쳐놓고 보라색을 넣겠다라는 구조로 생각을 하자고. N. 맞지? 왜? 이거의 제곱은 n제곱과 n 플러스 1의 제곱의 사이에 있으니까. 뭐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 빼기 n. 꼴 파악해보면 얘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빼기 무한대네? 이상하네? 몰라, 해봐. 유리화부터 좀 할까? n. 얘는 앞에 있던 n이야. 그리고 이 밑에 2n 적고 요거 1 이렇게 적으면 되나? 이 정도 계산 템포 따라와야 돼. 왜 2n이야? 이거 원래 근사 실패 사항이었잖아. 요것만 볼 때. 요것만 볼 때 근사 실패 사항이었잖아. 그치? 왜? n 빼기 n이어서 실패였지. 근데 유리화하면 그 켤레 곱하는 거니까 가운데가 더하기로 바뀔 거야. 위에는 제곱 빼기 제곱일 거고 이건 원래 있던 n이고. 그래서 답이 얼마?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안 할 거야. 니네가 해. 20번에 2번 20번에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an이 아니지. an 제곱 플러스 4n 빼기 bn 은. 자, 이거 제발 내가 말한 걸 이해를 해라. 잘 들어. 막 너네가 파편적인 지식들로 문제를 풀면 절대 안 돼. 전체 흐름을 한번 잡아보자. 자, 첫 번째 문제에 이 말 나와 있나? 양수 A와 실수 B. 잘 들어. A는 양수고 B는 실수야. 괜찮아? 뭐부터 해야 돼? 사실 뻔하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거야. 아닐 수가 없어. 답이 나오잖아 지금. 수렴한다며. 근데 그래도 원칙상 꼴 파악을 해주자. A가 양수랬지. 얘 최고치 함수 양수인 2차 함수야. 이만큼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자, 앞덩어리 근사 말고 꼴 파악하면 무한대로 가. 맞아? 빼기 요건데 수렴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그치? 아까 예상했던 대로 무한대로 가야 돼. 그럼 여기서 눈을 껌뻑껌뻑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돼?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n에 대한 1차식을 상상했을 때 그게 무한대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b가 그냥 실수가 아니라 양의 실수다라는 멘트가 나오지. 이게 1번이야. 보통 이걸 놓쳐서 많이 틀려. 만약에 여기가 더하기였으면 b가 음수였겠지.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많이 놓쳐. 실수하지 마. 두 번째, 뭐 해야 돼? 정석적으로 풀려면? 유리화해. 유리화하는데 물론 이따가 내가 어떻게 푸는지 너네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얘기를 할 거야. 일단 정석적으로 가자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하면 루트 a 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bn. 여기는 a 빼기 b 제곱에 n 제곱 플러스 4n 이렇게 되지. 그치? 이게 5분의 1이래. 자, 여기까지 좋아. 분
자는 깔끔하게 n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됐고 분모는 아직 아쉬우나 이만큼은 루트 a의 n과 같고 근사적으로 같고 둘이 더하면 루트 a 더하기 b에다가 n이 곱해진 1차식처럼 생겼지. 그치? 근데 이것만 딱 바라보면 1차식이라고 얘기를 못해. 왜? 사라질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걸 어디서 막아준 거야? 얘가 막아준 거야 지금. 루트값 무조건 양수지. b도 양수였었어야 되잖아. 이거 절대 안 사라져. 그러니까 분모가 몇 차? 1차 확정. 분자도 몇 차여야만 해? 1차여야만 하지. 그래서 나온 조건이 뭐야? 첫 번째, 이거 좀 지우자. 첫 번째, 어디 갔어? a 빼기 b제곱이 0이어야 된다는 거 첫 번째. 분자가 1차식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루트 a 더하기 b 분의 4가 5분의 1이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할 거냐? a가 b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소개가 루트 b 제곱이지. 요게. 그치? 자, 이것도 요것만 딱 바라보면 이렇게 써야 되지. 그치? 하지만 b가 양수라는 저 든든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b가 되는 거야. 그러면 b가 10 나오겠네. b가 10이면 a는 100 이렇게 될 거고. 오케이? 이게 정석적인 방법.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야 다. 알았지? 그대로 말 못하면. 자, 두 번째. 이거는 근본적인 풀이고 알아야 하는 풀이고 당연히 가장 최상위에 있는 풀이지만 너무 템포가 길어. 그래서 요 흐름도 알아야 돼. 자, 오케이, 좋아.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아, 흐름이. 이거는 그냥 기본 예의야.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었잖아. 이게 수렴하려면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무한대랑 이 무한대가 같은 정도로 무한대로 쭉 뻗어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차이가 일정할 거니까. 마치 이런 느낌? 차이가 일정해야 돼. 같은 세기로 뻗어가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 상황은 반드시 근사 실패 상황이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루트 a가 b여야 돼. 괜찮아? 루트 a가 b여야 돼.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a는 b의 제곱이지. 괜찮아? 아, 최고차가 날아가서 근사실패 상황이었고 같은 급이라고 했으니까 날아가는 상황이 맞구나, 잘했구나, 고개 끄덕일 수 있지. 그 다음 최고차가 날아갔어. 1등이 죽었어. 2등의 시대지 이제. 얘가 활약을 할 거야. 어디까지 고려를 할 거야? 얘까지 고려를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센스 있게 뒤에다가 뭘 더 할 거냐? 주황색으로 적을게. 센스 있게 더하기 b 제곱분의 4를 적을게. 상수를 더한 거야. 무시한다. 상수를 무시한다는 거는 죽이건 살리건 뭐 100을 더하건 1000을 더하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앞에 거는 bn 더하기 b분의 2라는 완전 제곱식이 돼. 그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와 같아. 근사적으로
얘는 절대값 bn 더하기 b분의 2지. 근데 n이 무한대로 가고 b가 양수니까 얘 지금 어디로 가는 상태?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가는 상태지. 그러니까 절대값도 이렇게 벗겨져 그냥. 그러면 이거 빼기 bn 하면 몇으로 수렴? b분의 2로 수렴. 그게 얼마? 5분의 1. b가 10. 요거 할 수 있겠어? 자,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게 여기서의 핵심이야. 다음 항까지 고려한다. 상수항을 네 입맛대로 바꿔라. 바꿔도 된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쭉 끌고 나가는 거지. 괜찮나? 요거. 자, 내일 올 때, 다음에 올 때, 토요일이지, 토요일? 토요일 날 올 때, 이거 시험지에 넣어 놓을 거야. 이렇게 두 가지 풀이 다 써놔. 오케이? 다 안 쓰면,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개념 익힘 8번. 이게 내가 아까 말했던 리미트 사칙연산 법칙을 되게 꼼꼼하게 적용시켜야 되는 그런 예시들. 요거까지 하자 오늘. 이거 8번까지. 나 칠판 좀 천천히 지울 테니까 너네 좀 넘겨. 괜찮지? 그래도 물 좀 마시고 올게 나. 넘겨. 그 영상 끊으면 내가 업로드할 때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냥 물 좀 마시고 천천히 올 테니까 넘겨. 내가 칠판에 저기 쓸 때부터 봐. 개념 익힘 8번. 여기, 여기 잘리나? 여기네. 수열 AN에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값이 3일 때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 an은 수렴한다는 전제가 없어. 그러나 답은 있을 거기 때문에 있겠지? 그런 믿음으로 그냥 수렴한다고 가정해도 좋아. 가정해도 좋아. 가정해도 좋아. 좋은데 그렇게 풀면 그냥 답은 내겠지만 그냥 완전 논리적으로 그냥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원래는 어떻게 푸냐? 원래 푸는 방법. 이 덩어리 채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지? 맞지? 내가 저 덩어리를 bn이라고 새로 쓸게.
그러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bn이 3이라는 거지. 그치?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요거. 정확히 누구의 극한? an의 극한이란 말이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극한을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식을 찾거나 그거에 진짜 식을 쓰거나 아니면 그게 가운데 껴있는 적절한 부등식을 찾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돼. 근데 식을 찾을 수가 있지. 이 식을 an은 이라고 an이 주어가 되도록 정리해주면 그게 an의 식인 거지. 정리해줘. 근데 잠깐만 너무 하기가 싫어. 자, 그래도 해야지. 이거 좀 정리를 먼저 하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나? 괜찮나? 이렇게 되지? 그러면 4an 이거 등 아니고 4an 플러스 2분의 9는 bn 빼기 2분의 1이잖아? 샥 돌려. 그러면 bn 빼기 2분의 1분의 9는 4an 플러스 2니까 아이고 4분의 1 bn 빼기 2분의 1분의 9 빼기 2 요 놈이 이제 내가 그렇게 찾아대던 an이었네. 양변에 뭐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 근데 지금 괜찮아. 왜 괜찮아? bn이라는 놈은 3으로 수렴한다고 알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너 3, 너 2분의 5 쭉쭉 타고 갈 수 있겠지. 그치? 한다고 치면 4분의 1에 2분의 5에 9에 빼기 2 5분의 18 5분의 8 5분의 2 이렇게 나오나? 뭐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놈이 an이 괜찮아? 이게 정석풀이야. 논술이면 이렇게 풀어야 돼. 서술형이나. 근데 이 야매 방법 답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고 그냥 내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알파라고 전제를 해놓고 알파만 찾아내자 라는 문제. 그리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수능 문제는 그렇게 해도 돼. 왜? 어차피 수렴하는 거 줄 거거든. 대신 너네가 민감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계속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구분해야 돼. 자, 그렇다고 치면 너는 요거로부터 2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5 요게 3이다 요거 풀면 되지. 그치? 그러면 알파 플러스 5가 6알파 플러스 3이니까 5알파가 2 알파가 5분의 2 똑같이 나오네. 그치? 이렇게 푸는 거는 답을 빨리 내는 건 좋지. 근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이것도 시험지에 낼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개념 익힘 8번에 2번. 이게 1번이었고 2번.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an 이게 4다. 자, 이거 정석 방법. 이걸로 뭘 구하는 거지 일단?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2n 뭐야? 2n 제곱 더하기 정석 방법. 밑에다가 이런 극한 하나 쓸게. 파란색. 밑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극 하나 쓸게. 그냥 맞는 말이지. 근데 왜 썼겠어? 하필 왜 이거겠어? 둘이 뭐 하려고? 곱해서 이거 만들려고 쓴 거야. 그럼 이거 얼마야? 8. 이 파란색이 정석풀이. 괜찮나? 자, 그 다음에 해도는 좋으나 해도 좋으나 이게 정석풀이라고 아는 그 이상한 짓은 하면 안 돼. 두 번째, 보라색 풀이. 아, 왠지 AN이 한 n제곱 정도분의 3면 되지 않을까? 괜찮아? 이만큼이 n제곱이랑 비슷하잖아. 4루수로 하면 얘가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맞아. 맞는데 논술에서 이렇게 써봐. 그럼 내년에 써도 안 받아줘. 오케이? 응. 그러니까 이거 내가 계속 일부러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정석 방법을 알아야 야매가 의미가 있어. 알았지? 응. 이렇게 하고 밑에 다 비슷비슷하고. 아, 근데 요 정도는 괜찮아. 아까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내가 여기서 근사 계산을 통해서 너는 사실상 n제곱이랑 비슷하고 둘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0이 나올 일도 절대 없지. 그치?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아. 근데 이것도 사실 뭐를 거친 거냐면 옆에다가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 그거분의 n제곱 요걸 갖다가 써서 곱한 거야. 이거는 늘 1로 수렴하는 극한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비슷하니까 바꾸자라는 스탠스로 된 건데 원래는 요걸 거친 거야. 모든 과정이 다. 이해돼 무슨 말인지? 얘도 그렇고 얘도 사실상 뭐라고 써도 되겠어? 너 그냥 2n제곱이랑 비슷하네 라고 써도 괜찮다고. 실제로 이 값이 L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에 an이 곱해져 있는 것도 L이어야 돼. 근데 뭐는 논리적이지 않은 거라고? 얘를 L이라고 할 때 an이 n제곱분의 L과 2n제곱분의 L이 아닐까? 이건 논리적이지 않은 거라고. 오케이? 다른 예시도 충분히 많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라고 쓰는 건 옳지 않다는 거지. 오케이? 다른 예시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풀어도 답은 맞아. 빨리 풀어야 되면 이렇게 풀어 그냥. 나도 그렇게 풀 때 있어. 대신 언제 되고 언제 안 되지 명확히 알면. 오케이? 뒤에 샌드위치인데 아니 샌드위치까지 하자 깔끔하게. 한 문제만 더 하면 되네. 아, 근데 다는 안 하고 한 유형만 더 하면 되는데. 26번하고 27번에 2번 요거 두 개만 할게. 콜? 26번하고 27번에 26번 수열 AN에 대하여 곡선 이거는 X축과 만나고 곡선 이거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머릿속에 그래프를 상상해도 좋으나 그냥 뭐 하면 돼? 방정식 세워가지고 는영이라는 방정식 세워서 는영이 뭐야? X축 얘기하는 거지? 그거에 판별식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럼 첫 번째 X제곱 26번 문제번호 쓰고 X제곱 빼기 n 플러스 1의 x 더하기 an 은 0이라는 방정식은 근이 정확히 실근이 있어야 되고 x제곱 빼기 nx 플러스 an은 0이라는 방정식은 실근이 없어야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 이렇게 되고, 아, 식은 있어야 되지, 소리. 이렇게 등호 들어가야 될 거고, 두 번째. n제곱 빼기 4an은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러면 샌드위치 쓸 계획이니까 an이 가운데에 끼도록 정리를 해줘야겠지? 그러면 4분의 n제곱보다는 크고 4분의 n 플러스 1 제곱보다는 작다. 여기서 이 정도로 하는 거 괜찮아. 식이 이 정도로 특정이 됐잖아. 그치? 여기서 이 정도 가는 거 괜찮아. 얘가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는 근사적으로 얘랑 거의 똑같지. 그러니까 얘도 가운데 껴있으니까 똑같을 거야 라고 후려쳐도 괜찮아. 논리적으로 쓰는 건 뭐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샌드위치를 쓰는 거지. 너네 이거랑 이거도 샌드위치의 개념을 활용한 거긴 하지만 정확히 샌드위치 정리는 아니지. 샌드위치 정리는 뭐야? 이거를 진짜 양변에 리미트를 취해서, 그러니까 이거 샌드위치로 서술하는 방법이 이거야. 지금 구하는 게 뭐지? n제곱분의 an인가? n제곱분의 an. 그러면 요게 성립하니까 뭐가 성립할 거냐? 4분의 1 an n제곱분의 an 4n제곱분의 이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분의 1은 4분의 1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은 4분의 1이므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an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정석적인 서술이고, 아니면 그냥 식적으로 근사적으로 요게 4분의 1 n제곱이니 이 값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고 끝내든가. 이것도 괜찮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7번에 1번 할까 2번 할까? 2번 하자. 근데 뭐 1번이나 2번 야, 근데 뭐냐? 1번이랑 2번이랑 똑같은 문제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똑같은 거잖아, 이거. 그치? 내가 그 안에 점점점 있으면 무조건 간결하게 정리하자고 했지? 근데 봐봐. 결국 지금 1번이든 2번이든 간에 요거를 어떻게든 식으로 써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극한을 계산하려면 아까 말했다시피 저거의 식을 찾거나 저게 껴있는 부등식을 찾거나 해야 되는데 식은 죽어도 못 써. 왜? an이 없거든 지금. an이 요런 부등식을 들고 있긴 한데 이건 식이 아니지. 그치? 근데 부등식으로 부등식 만들 수 있어. 어떻게? n에 1 넣어, 2 넣어, 땡땡땡 n an n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스트레이트로 더하면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가운데의 합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좌변은 1부터 n까지 합이야. 그게 뭐야? 2분의 n n뿔 1. 좌변은 2부터 n뿔 1까지 합이지. 그치? 그러면 2분의 n뿔 1 n뿔 2 빼기 1.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더한 다음에 1만 톡 하고 빼면 되잖아. 이렇게 되지. 자, 근데 지금 나는 이거를 어디다 얹을 거야?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 얹을 거지. 그치? 요 정도쯤 되는 무한대야. 이 정도쯤 되는 무한대야. 너도 이 정도쯤 되는 무한대여야 돼. 오케이? 그래서 답이 1번 기준으로 n제곱분의 2분의 1 n제곱이니까 답이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괜찮나? 이렇게 해서 미적분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그냥 뭐 딱히 할 말이 없어. 그냥 수학2랑 반복. 근데 지금 여기서 가져가야 될 거 한 3개 정도만 고르자고 하면 부분과 전체 정확히 알아야 돼. 너는 이거 영상 끝까지 들을 거니까 어차피 요거 다 들으면 나한테 내가 지금 여기 쓰는 문제 정답을 맞는지 틀린지 동그라미인지 X인지를 적어서 보내줘봐. 카톡으로. 리미트 뭘로 하지? 요거에 대한 정오 판단을 해서 나한테 보내줘. 두 번째, 이건 뭐 보낼 필요는 없고, 수렴하는 극한 끼리의 연산 법칙이 리미트 사칭 연산 법칙이라고 했지. 수렴할 때 이 덩어리에서 극한이 이렇게, 하나의 극한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요 덩어리에서 수렴하면 그 덩어리를 쪼개서 각각 봐도 되는 거고, 그런 단서가 없으면 한 뭉탱이로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냥 요게 오늘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가 이런 것들에 쪼개지 않고 정상적인 과정으로, 논리적인 과정으로 답을 구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 유형별로. 뭐 적당히 옆에다가 어떤 극한을 갑자기 떠올린다거나, 아니면 또 뭐 있었어? 뭐 있지? 그냥 적당히 더 빼고 막 어쨌든 그 덩어리를 살리는 게 제일 매력이지. 그리고 내 기억엔 이런 것도 있었어. AN이 무한대여가지고 이걸로 뭘 뽑아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분의 1이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치? 오늘은 요까지. 이거 해서 보내라. 이거 뭐 수업 토요일 전까지만 들으면 되니까 내가 뭐라고 타임라인을 두진 않을게. 오케이? 고생했어.